안녕하세요. 2017년 동영상으로 미리 배우는 프리미어 프로 CS6 입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CS6 시작하기 기초 편집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팅, 프리미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창에 대한 설명과 파일 불러오기, 불러온 동영상 파일들로 편집하기, 오디오 편집하기,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출력하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프리미어 프로 CS6을 편의상 프리미어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미어 프로 CS6 동영상 강좌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미디어 센터 컴퓨터를 이용한 프리미어 실행하기와 편집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팅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는 보라색 아이콘에 PR이라는 약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 화면 아래에 보이는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신 후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S6으로 들어가셔서 PR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바로가기를 생성해 바탕화면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리미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최근 프로젝트는 최근에 이 컴퓨터에서 프리미어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최대 5개까지 표시해 줍니다. 아래에 보이는 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프로젝트 열기는 최근 프로젝트에 5개 범위가 넘어갔을 경우 프로젝트를 저장했던 경로를 찾아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와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탭과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두 가지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탭에서는 시간 표시 방법을 묻는 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비디오는 시간 코드로 설정하고 오디오는 오디오 샘플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캡처 부분은 쉽게 말해 비디오 테이프를 영상으로 변환할 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탭인 스크래치 디스크는 영상을 캡처받는 위치와 오디오 캡처 위치, 렌더링 파일들을 저장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 저장 경로들은 프리미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폴더를 만드신 후 그 폴더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 센터의 컴퓨터는 C 드라이브나 바탕화면에 폴더, 파일을 만들 경우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 강좌에서는 D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폴더를 생성할 폴더명은 2017 월 1 다음 수강하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폴더가 생성되었다면 이제 찾아보기를 눌러 모든 경로를 해당 폴더로 변경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위치는 지금 만드신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경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한 폴더로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자신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입문 강좌에서는 수강하신 분들의 성함을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신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 시퀀스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퀀스 사전 설정 안에 있는 수많은 사전 설정들은 카메라별 녹화 포맷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많은 포맷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신 프리미어 CS6에서는 촬영 포맷을 알지 못해도 쉽게 시퀀스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수강하시는 분들의 통일성을 위해 시퀀스 사전 설정 안에 AVC HD 폴더 안에 있는 1080i 폴더 안에 AVC HD 1080i30을 선택합니다. 이후 새 시퀀스 설정창 아래에 있는 시퀀스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시퀀스의 이름은 수강생 본인의 이름과 편집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프리미어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CS6 입문 동영상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프리미어의 상단 메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기본 인터페이스, 편집할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과 1차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 시퀀스의 설정이 끝나고 난 뒤 나오게 되는 화면입니다. 프리미어 상단에 보이는 메뉴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는 파일과 편집, 프로젝트와 클립, 시퀀스, 마커, 제목, 창, 도움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프로젝트 파일의 저장과 파일 불러오기, 동영상 내보내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편집에서는 클립의 복사와 붙여넣기 등 기본적인 편집 메뉴들이 있으며 편집 환경 설정 메뉴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클립에서는 클립의 이름 변경과 속도 조절, 클립의 그룹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시퀀스 메뉴는 시퀀스 설정과 렌더링 설정 등이 있습니다. 마커에서는 시작 지점 설정과 종료 지점 설정 등이 있습니다. 제목 메뉴에서는 동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을 생성하거나 생성된 자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 메뉴에는 프리미어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리미어의 창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왼쪽 위에 보이는 소스 모니터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1차로 편집하게 되는 창입니다. 소스창 우측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는 완료될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창은 영상 소스나 사진 소스를 불러와 담아놓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 옆에 있는 긴 창은 타임라인 창입니다. 타임라인 창은 1차적으로 편집을 해서 가져온 영상들을 2차적으로 편집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각각 창들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초 편집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편집을 하기 위해선 편집을 할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어의 파일 불러오기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를 눌러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가져오는 방법. 세 번째, 프로젝트 창 빈 곳에서 마우스 버튼 왼쪽을 더블 클릭 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공통된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 D 드라이브, 프리미어 CS6 동영상 강좌 폴더에 있는 동영상 예제 폴더의 영상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예제 폴더 안에 있는 6개의 동영상 파일을 모두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창에 파일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영상 클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좌측 상단 소스 창으로 선택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1차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1차 편집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 창에 보이는 영상이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스 창 플레이 헤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유지한 채 좌우로 움직이며 영상을 확인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앞뒤로 움직여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확인했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 시작 지점에서 플레이 헤드를 위치한 후 소스 창 하단 부분에 있는 시작 표시를 눌러 시작 지점을 설정해 줍니다. 시작 표시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뒷부분에 색상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료 지점 지정입니다. 시작 지점을 설정할 때와 같이 플레이 헤드를 영상의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시켜 종료 지점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 표시와 종료 표시 구간만큼만 색상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내려놓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스 창에 있는 영상의 가운데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 상태를 유지한 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주먹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주먹 모양을 유지한 채 타임라인 창에 비디오 1번까지 끌고 내려놓습니다. 소스 창에 있던 영상을 타임라인 창으로 내려놓게 되면 클립 불일치 경고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클립 불일치 경고 창은 첫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 세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카메라 포맷의 종류를 알지 못해도 쉽게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클립 불일치 경고창은 촬영 소스와 시퀀스의 설정이 맞지 않으니 자동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메시지 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왼쪽에 있는 시퀀스 설정 변경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설정을 완료한 후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했던 것처럼 다른 5개의 영상 클립의 시작과 종료 지점을 설정한 후 타임라인 창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CS6 입문 동영상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좌 마지막 시간에는 타임라인 창으로 내려놓은 1차 편집을 활용해 2차 편집을 진행하게 되며 2차 편집에서는 영상 클립 순서 변경과 배경 음악 넣기, 기본 화면 전환 효과 넣기, 동영상 출력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편집은 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내려놓은 영상 클립 중 위치 변경을 원하는 영상 클립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타임라인 맨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영상의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음악 넣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오디오를 넣어보고 길이 조절과 볼륨 조절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영상 클립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불러오기를 실행시킨 후 D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 강좌 폴더에 음악 파일을 불러옵니다.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영상 클립 편집과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편집과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오디오 파일은 영상 파일과 다르게 화면의 중간을 잡고 드래그를 해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가져가기 위해 오디오 파형 하단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에 클릭을 유지한 채 오디오 채널 2번까지 끌고 가져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디오의 볼륨 조절과 2차 길이 조절입니다. 오디오의 볼륨 조절을 하기 위해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랙 축소, 확장 버튼을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오디오 창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오디오 소스 중간 부분에 노란색 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변경되며 이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위, 아래로 움직여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볼륨 조절까지 마쳤다면 이제 길이를 조절합니다. 1차 편집된 오디오 클립의 맨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마우스의 모양이 변경됩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1차 편집된 오디오 클립의 마지막 부분이 선택되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좌우로 움직여 영상 파일의 길이와 같게 조절합니다. 다음은 영상 화면 전환 효과 넣기입니다. 영상 효과 넣기는 영상을 자연스럽게 넘기도록 해주는 기능이며 이번 입문 강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교차 디졸브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창 안에 있는 효과 탭을 선택합니다. 효과 창 안에 있는 비디오 전환 폴더를 확장 후 다시 디졸브 폴더를 확장하고 교차 디졸브라는 효과를 선택합니다. 효과를 선택한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클립과
클립 사이에 가져다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환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제 모든 클립과 클립 사이에 교차 디졸브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편집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편집 작업이 끝났다면 파일 내보내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라인 창 상단 부분에 있는 작업 영역 설정을 확인합니다. 시작과 끝 부분이 위치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타임라인 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줄을 초록색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노란색 줄과 빨간색 줄은 초록색으로 바꿔줘야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상단 메뉴에 있는 시퀀스에서 전체 작업 영역 렌더링을 클릭합니다. 전체 작업 영역 렌더링을 클릭하게 되면 렌더링이라는 창이 뜨고 타임라인 창에 노란색과 빨간색 줄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파일 변환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상단 메뉴에 있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미디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내보내기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동영상 파일을 내보낼 경우 수많은 코덱들이 있으므로 이번 강좌에서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코덱 설정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을 설정해 줍니다. 내보내기 설정 창 오른쪽에 보이는 형식 창을 확장합니다. 형식 창을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게 되며 그중 H264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사전 설정 확장을 눌러줍니다. 사전 설정이 확장된 상태에서 확장창 하단에 있는 아래로 내리기 버튼을 눌러 HD 1080i 29.97로 되어 있는 사전 설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출력 이름을 설정합니다. 출력 이름 설정은 동영상이 저장될 위치와 저장될 이름을 정하는 곳입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는 시작할 때 만들어 놓았던 폴더로 정하고 파일의 이름은 수강생 이름과 편집 1로 변경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네 번째로 하단에 있는 비디오 탭을 설정합니다. 비디오 탭 옆부분에 있는 상하 슬라이드 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유지한 채 아래로 내려 비트 전송률을 설정합니다. 비트 전송률을 통해서 동영상의 용량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송률 또한 이번 동영상 강좌에서는 비트 전송률 인코딩은 CBR로 설정하고 목표 비트 전송률을 최고로 설정합니다. 이제 동영상 출력을 위한 모든 설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설정창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동영상 출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프리미어 프로 CS6에 입문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질문들은 오프라인 프리미어 프로 기초 강의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